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왜 어떻게 이 세상이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모르는 사람끼리 연결될 수 있는가죠.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100명에게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황정민이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을 건너 전달하는 거죠. 처음엔 100명이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든가 아니면 다이렉트로 국제시장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든가 부산에 친구가 없으면 경남 비슷한 데 있는 친구에게 보냈겠죠. 그 친구가 보내고 해서 도착한 것이 5단계 내지 6단계입니다. 이 결론도 중요했지만 이 결론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무서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황정민이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겠죠? 국제시장 영화를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오달수였죠. 그런데 황정민이 A, B, C라는 여러 사람의 국제시장을 목표로 두고 보니까 오달수의 이름이 마지막 전달자로서 50%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이 사람이 마당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마당발, 동네 조기축구의 총무, 동창회 회장, 이상스럽게 별로 매력도 없어 보이는데 소개팅을 잘 해오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바로 커넥터입니다. 영화에서는 황정민이가 주인공이었지만 현실의 시장 경제에서는 오달수가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입은과 설득가라는 유형이 더 필요합니다. 폴 리비어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커넥터로서 알고 있었지만 전략가로서 매입은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지시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매입은이란 누굴까요? 유대 EDC어로 따지면 지식을 축적한 자로서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유형을 찾았습니다. 저는 매입은입니다. 우리는 매입은과 비슷한 사람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파워블로거, 얼리 어답터,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 매입은은 아닙니다. 전문가나 얼리 어답터나 파워블로거는 자기가 연구하는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매입은은 그걸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르쳐 주려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표현 능력이 없다면, 설득의 힘이 없다면 그 일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득가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폴 리비어는 3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혁명 전야에 나이트라이더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는 미국의 10대 사업가로 남았으며 그가 남긴 은세공 작품은 미국의 문화재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3가지 능력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 지금의 복잡스러운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야 합니다. 내 유형을 알고 내 유형의 약점을 알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인재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의 조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어입니다. English, 니혼고, 아라비아어, 한유. 외국어 필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데 현실은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해야 한다는 것과 필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는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교보문고에 책을 검색해 보면 1000권이 나옵니다. 아마존에 엑스퍼트라고 검색을 하면 9만 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10,000건밖에 없는 아마존의 타픽이라면 한국에는 책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축적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영어, 배우는 중국어, 그것이 외국어입니다. 내가 외국어만을 배워서 그 차별성으로 인재가 되겠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스스로 생산 수단을 가진 자,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한 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만이 생산 수단이었지만 피터 드러커가 지식 근로자를 얘기한 이후로 지식 또한 생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 애뛰죠? 20살 때 19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윈도우즈라는 그 천재적인 발상을 해낸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여러분들 생각엔 빌 게이츠가 어느 날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윈도우즈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고 천재적으로 생각이 나서 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 가정적인 어떤 이유로, 기회로 인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컴퓨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10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1년이면 1000시간, 10년입니다. 물론 그거를 낮추거나 늦추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의 도건 중에서 다양성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현실의 세계는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 이젠 종교의 충돌, 테러리스트,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똘레랑스라는 것이 한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용으로서 다양성의 개념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똘레랑스란 뭘까요? 관용, 자비,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와 비슷할 것 같지만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는 상대방이 죄인이라도 불쌍하면 밥 한 그릇을 주는 거죠. 감정의 뇌의 산물입니다. 똘레랑스는 뭘까요? 이성의 뇌가 만들어낸 지적 산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지성 볼테르는 자기와 논쟁을 하는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용의가 있다. 그게 똘레랑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이 가진 권리는 인정하겠다. 페어 플레이를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문화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글이 SNS 상에서 파리 테러 이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파리 테러로 아내를 잃고 어린 아기를 키워야 되는 남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증오를 주지 않겠다. 나는 평상시처럼 살겠다. 프랑스인의 톨레랑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글로벌 인재란 이성의 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감정의 뇌를 막아야 합니다. 기억이 감정의 뇌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공부하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 게임방 가고 싶었을 때 일부러 컨디션이 나쁠 때 갑니다. 거기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과거에 느꼈던 기억의 즐거운 추억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즐기는 오랜 노력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을 텔레비로 봤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연습한 거랑 똑같다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노력을 했으면 달나라에 떨어진 첫 마디가 연습할 때랑 똑같아요. 이제 자신의 인간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메이븐인가 커넥터인가? 자, Boys be ambitious입니다. 밑에 거는 제가 썼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를 그 위인들이 젊은 청춘들을 속이려고 했겠어요? 저런 말 한마디 하기가 나이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되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앰비셔스, 오늘의 주제인 비전입니다. 비전은 뭘까요? 비전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수능 시험을 치고 왔는데 내년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뭘 할지 모르겠는 사람?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란 목표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나 지금의 목표가 끝나도 다음의 목표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개념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아픈 청춘들에게 너무 이른 정신적 성숙을 강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30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